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고려 말 혼란한 시대 속에서 태어난 이 남자는 뛰어난 무장이었고 전략가였으며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을 바꾼 혁명가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세웠고 운명을 바꾸었으며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성계. 오늘 우리는 조선의 건국자 태조 이성계의 파란만장한 삶을 따라가 봅니다. 1335년 함경도 용원, 변방 중의 변방이었던 이곳은 항상 전쟁과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이런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생을 둘러싼 태몽은 특별했습니다. 어머니가 붉은 용이 하늘로 치솟는 꿈을 꾸었다는 기록은 후일 이성계가 왕이 되는 운명을 암시하는 신화적 장치처럼 전해집니다. 아버지 이자춘은 원나라와 고려를 오가며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우던 무장이었고, 가문은 본래 원나라의 간섭 속에서도 실리를 챙기며 생존했던 시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린 이성계는 그 영향을 받아 일찍부터 활과 말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험한 자연 속에서 자란 그는 호전적이고도 유연한 사고방식을 동시에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 현실을 꿰뚫는 눈을 길렀습니다. 그가 10세가 되던 해 원나라와 고려 사이에 국경 충돌이 잦아지면서 마을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병사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말없이 앉아있던 소녀는 장비를 끌고 지나가는 장군들의 눈에 띄었고, 무릎을 꿇으며 제가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구전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후대의 미화일 수 있지만 당시 그의 기백과 가능성은 주변의 어른들에게도 특별하게 비쳤을 것입니다. 20대 초반 이성계는 본격적으로 전장에 나섭니다. 1361년 홍건적의 침입은 고려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개경까지 점령당하며 왕이 피난하는 수모를 겪었을 때 이성계는 군을 이끌고 반격에 나서 적을 격퇴하고 백성의 신뢰를 얻습니다. 이후 외구 토벌에서도 눈부신 전공을 세우며 활을 잘 쏘는 장군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의 활솜씨는 전설적입니다. 50호 밖에서 날아가는 새를 명중시켰고 단 한 발의 화살로 적장의 투구를 꿰뚫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의 진가는 단지 무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병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휘관이었습니다. 이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말기는 권문세족이 불을 독점하고 백성들은 피폐해진 시대였습니다.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외세의 압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성계는 점차 군사적 지위에서 정치적 영향력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주변에는 개혁을 꿈꾸는 신진 사대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도전, 조준, 남은, 이들은 단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구상하던 이념의 동지들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처음부터 왕이 되려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명분을 중시했고 명나라와의 조화를 도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려 조정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1388년 최영과 우왕은 명나라의 천량이 설치에 반발해 요동 정벌을 명령합니다. 이성계는 이를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출정하게 됩니다. 위화도에 도착한 그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불가론이라 불리는 논리를 펴며 회군을 결심합니다. 때가 아니고 병사들이 지쳤고 명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백성들이 고통받는다는 이유입니다. 이 결단은 단순한 작전 변경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군을 돌려 개경으로 진격하고 최영을 제거하며 실권을 장악합니다. 고려 왕조의 실질적인 끝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회군 후 그는 공양왕을 즉위시키며 개혁을 추진했지만 점점 새로운 왕조 수립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1392년 마침내 조선이란 이름의 새 왕조가 탄생합니다. 국호는 고대 고조선에서 따왔고 수도는 풍수지리와 전략을 고려해 한양으로 정해졌습니다. 즉위 후 이성계는 태조가 되며 유교 정치체제를 정비합니다. 정도전은 경복궁을 설계하고 의정부 체제를 도입해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조선은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란 이상을 현실로 옮기려는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왕권은 곧 내부로부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태조의 8아들 중 누구를 후계로 삼을지 결정하는 문제에서 갈등이 촉발됩니다. 특히 정도전은 이방석을 지지했고 이방원은 이에 반발합니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발발하며
이방원이 정도전을 제거합니다. 이 사건은 태조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결국 그는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조정의 사신조차 만나주지 않았으며 후일 함흥차사라는 말은 그때 단절된 상황을 상징적으로 전해줍니다. 함흥에서의 삶은 조용했지만 고독했습니다. 그는 정치에서 물러난 채 자연 속에서 사색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말년에 그는 병사들과 백성을 먼저 생각했던 초기의 모습으로 회귀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1408년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해는 건원릉에 안치되었고 후세의 군주들은 그를 조선 왕조의 시조로 존경했습니다. 이성계는 창업의 군주였고 변방에서 왕이 된 인물입니다. 어떤 이는 그를 반역자라 하고 어떤 이는 민심을 따랐던 영웅이라 칭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는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세웠으며 무너져가던 사회를 새로운 이상으로 이끌어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피를 묻히는 선택을 했고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날 줄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단과 책임, 고뇌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시대의 초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가 세운 조선이라는 이름 아래 살고 있습니다. 역사는 흐르지만 그 역사를 만든 사람의 선택은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라면 그 시대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역사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